안녕하세요. 닥터 피터팬 김재욱입니다. 자, 오늘은 정계정맥류 치료 후에 재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정맥류 치료 후 재발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보시거나 인터넷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과연 이게 재발률이 어느 게 높고 낮은지 이거에 대해서 혼동이 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재발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의 그리고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재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치료가 완전히 됐는데 다시 생기는 경우를 재발이라고 하죠. 또 하나는 치료가 불충분히 돼서 실제로는 재발이라기보다는 치료가 덜 돼서 남아있는 게 나중에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는 좀 다르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발이 되었던 간에 아니면은 치료가 불충분히 되었던지 간에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치료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해부학적 구조를 좀 이해해야 돼서 제가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정계정맥류의 그 혈관의 해부학적 구조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재발이 되는지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정맥류의 경우는 고환정맥에 피가 역류돼서 고환으로 혈관이 구불구불 늘어나는 질환이죠. 이게 바렌이라는 분이 이런 타입을 몇 가지 나눴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역류하는 혈관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입 1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게 하나의 혈관이 쭉 내려와서 역류하는 경우고 2 같은 경우는 한 개 이상의 혈관들이 이렇게 역류하는 경우고 3는 하나로 역류하지만 중간에 갈라지는 경우 그리고 타입 4 같은 경우는 좀 더 복잡한데요. 이렇게 위아래 서로 얼기설기 얽히면서 역류하는 경우고 5 같은 경우 다섯 번째는 신장 정맥이 나뉘어 두 개로 나뉜 것 중에 아래에서 역류한다. 좀 복잡하죠. 그냥 이거는 제가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자세히 재발과 연관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타입 1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정계정맥류 수술 혹은 색전술 후에 왜 재발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한다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정확한 재발은 다 치료된 다음, 그러니까 완치된 다음에 다시 생기는 경우죠. 이 경우가 진정한 재발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치료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거죠. 정확히 이건 재발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이 두 개 혼용돼서 쓰는 겁니다. 어쨌든 왜 치료했는데 또 생기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보시면은 좀 색깔을 바꿔서 볼까요? 그 구조를 보시면 이제 정맥이 하나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치료가 간단하죠. 역류를 차단하는 거니까 하나만 딱 묶어버리면 간단한데 문제는 정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내려오다가 보통은 이제 서해부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달라서 음낭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럼 이 역류하는 흐름을 막는 게 치료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혈관을 다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 차단시키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일부 혈관만 차단시키고 일부가 남았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치료가 안 되는 경우죠. 다 막았는데 다른 혈관으로 이렇게 돌아서 역류하는 경우도 재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새로 혈관이 생긴다기보다는 기존에 역류한 혈관을 막았지만 역류하지 않던, 그러니까 원래 있던 혈관이 역류되는 경우에 이제 재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류하는 혈관을 수술이든 색전술이든 간에 다 막는다면은 재발할 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 막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혈관을 통해서 역류가 생긴다면 재발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수술의 경우를 볼까요? 수술의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해부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서해부, 서해하부 그리고 복강경 이렇게 수술 방법이 있고 이 경우에 이제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미세수술, 현미경 미세수술, 그냥 육안으로 보면서 치료하는 경우. 근데 이 두 개는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현미경으로 돋보기죠, 일종의 돋보기를 보고 치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혈관 잘 묶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서해부 수술을 예로 들자면 서해부는 이쪽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위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 안에는 먼저 정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지나가는 길이죠. 정관이 있고 그 옆으로 고환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또 그 옆으로는
여기서 피가 빠져나가는 정맥이죠. 정맥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정맥이 한 군데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서로 엇갈리면서 지나가서 위에 고환정맥으로 합쳐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옆으로 신경이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림프관, 림프 순환이 지나가는 림프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부위를 보면은 이 부위 안에서 정계정맥류를 수술하려면은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정맥을 찾아서 묶어줘야 되는데 잘라서 묶어버리죠. 그래서 역류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 이제 수술 방법입니다. 사실 이걸 잘 묶은다면은 역류 차단되기 때문에 정계정맥이 잘 치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맥이 하나면은 모르겠지만 여러 개 가닥이 갈라진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주변에 이제 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맥을 잘못 묶게 되면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동맥 결찰 할 경우는 이제 고환 드문 합병증이지만 고환 위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을 이제 잘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림프관 손상이 되면은 림프 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음낭에 물이 고이는 음낭 수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에서의 가장 큰 합병증 두 개를 말하자면 이제 음낭수종과 고환위축입니다. 이유가 이 정맥을 자르면서 주변에 있는 림프관이라든가 동맥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그 합병증 발생률은 많이 낮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생길 가능성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수술 영상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쭉 확대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피부를 절개하고 그 안에 이제 보면서 이 중에 어느 게 동맥이고 신경이고 림프관이고 잘 구분해서 수술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합병증의 가능성과 또 재발 혹은 이제 치료가 불충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색전술을 했을 때 재발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술은 아래 부분을 절개해서 정맥을 잘라버리는 거고 색전술은 이 역류하는 혈관 전체를 경화제와 코일을 이용해서 혈관 안을 막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차이점은 아마 이 부위를 단면으로 잘라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정관이 지나가겠고요. 또 이제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정맥이 여러 개의 정맥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습니다. 또 거기는 이제 신경도 지나가고 예를 들면 림프관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근데 수술은 이제 위에서 들어와서 피부를 절개해서 정맥을 잘라서 묶는 거라고 한다면 색전술은 이 정맥 안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기 정맥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 정맥이 있다면 정맥 안으로 이렇게 관이 들어가서 여기다 코일하고 약물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정맥 바깥에 있는 동맥이라든가 그리고 림프관, 뭐 신경 손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화제 안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서 있는 다른 거에 영향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생기는 합병증으로 이제 제일 흔한 게 음낭수종 그리고 이제 고환 위축, 흔한이라기보다는 이제 가능한 거죠. 축은 색전술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재발에 관계돼서는 자 이제 이 정맥으로 안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경화제랑 약물로 맞게 되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색전술은 재발률이 높다. 근데 그렇게 나온 이유는 이전에는 이 부분을 그 백금 코일이라는 걸만 써서 막았어요. 이렇게 코일 안쪽에 혈관 안에다가 이렇게 막았는데 그때는 재발률이 꽤 높았습니다. 10에서 한 20%까지.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경화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경화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액체입니다. 따라서 이게 흘러 들어가요. 그 정맥이 이제 한 가닥이 아니라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개 갈라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경화제를 쓰면 경화제가 흘러 들어가서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옛날처럼 이렇게 고체인 코일만으로는 이제 옆에 이렇게 역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액체인 경화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 흘러 들어가면 혈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재발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발률이 이 이후로 상당히 낮아서 저희가 논문에 따라 다르지만 한 2 내지 이제 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미세현미경 수술과 비슷한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전술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 실제 시술 영상인데요.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쪽은 이제 모식도고 이쪽 이제 그림이 되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하얀 게 보이는 게 코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역류하는 건 완전히 막혔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건 혈관을 막혔지만 이렇게 막 돌아서 옆으로 이렇게 찌글찌글찌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코일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역류하는 경우 이 환자분은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색전술 후에도 막은 혈관이 뚫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관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서 역류하는 경우, 피가 이제 돌아서 역류하는 경우에는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색전술 후의 재발률은 이 기존에 뭐 잘못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색전술 후의 재발률은 평균 보고에 따라 좀 다르지만 2 내지 이제 5%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재발하는 이유는 막은 혈관이 뚫리는 것보다는 옆에 혈관이 이렇게 측부순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측부순환이라고 하죠. 측부순환을 통해서 재발하는 경우고 이 경우는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재시술 혹은 재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수술해서 재발하신 분은 색전술하냐 다시 재수술하냐 이렇게 결정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정계정맥 일반적인 거 재발에 대한 얘기를 모시도록 그려가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닥터 피터팬이었습니다.